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이슈 경기 진행을 맡은 정효중입니다. ABN 이슈 경기는 경기도의 현황과 정책을 경기도 의원과 함께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문승호 의원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승호 도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의정 활동 하시면서 가장 바쁘게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관련된 학교 현안들, 또 학부모님들과의 면담, 간담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 수정구가 여건들이 이제 교통 여건이나 뭐 주변 환경들이 열악한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 이제 챙기면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약 45일 동안 긴 어떤 일정들이 시작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들은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어온 민원들이 잘 처리되고 이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한 이제 준비 기간으로 요즘에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와중에서도 혹시 최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이나 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원수정구,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들이 최근에 이제 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재개발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차량들의 뭐 진출입이라든지 또 통학로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학교들을 방문하고 있고요. 또 교육행정위원회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의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점,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청취하고 또 그렇게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제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뭐 이제 도의회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일정이나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관내 희망대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 초등학교. 여기가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 전보다도.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근데 민원들이 막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이제 우리가 일명 이제 화변기라고 얘기하는데 쪼그려서 이제 네. 변을 봐야 되는 네. 그 변기들이 대다수로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워낙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은 그런 물건은 처음 본 거죠. 학교에 갔는데.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변을 참고 집으로 다시 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부모님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교육청 당국 부르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태년 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배석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양변기 비율을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50% 정도가 화변기를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한 8, 90%까지 올려서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의 불편을 없앴던 기억이고 그게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뭐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그게 되게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불편함을 개선해주고 해결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간담회가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편하게 화장실을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좀 좋은 기억에 남아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주요 정책과 의정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현재 의원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뭐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은 다 애정이 있거든요. 자기 뭐 새끼처럼 여긴다 이런 그 말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첫 조례였습니다. 그 뭐였냐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1000명이 있다고 치면 영양교사나 영양 선생님들은 그 조리 종사자들은 다 1000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1000명을 모든 아이들이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먹질 않습니다. 뭐 조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현장 학습도 뭐 이렇게 뭐 가족들과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보통은 뭐 한 10%나 20% 정도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과거에는 이걸 그냥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행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다 보니까 연간 최대 114억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건 가장 쉬운 일이죠. 이걸 이제 키로당 얼마씩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가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우선은 버려지기 때문에 환경도 오염되지만 그 다음에 예산 아까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무분별하게 이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론가 좀 재사용되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입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냥 다 버려지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푸드뱅크나 네.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처리 있는 것이죠. 비용에 그렇습니다. 대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 보호가 되는 거죠.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세 번째는 이게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보통은 우리 복지수혜 대상자들,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받는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가구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찬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게 한 열흘에 한 번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줌으로써 이분들이 받는 것이 열흘에 한 번이었던 것이 이제 5일에 한 번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그 식재료들이 되게 좋은 우수의 식재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또 받는 분들도 좋아하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은 그때 당시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도 집합 급식소, 이렇게 큰 급식소에서 만들어진 것은 외부 반출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 이것들도 저희가 이제 개정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줘라. 그랬더니 식약처에서도 이런 조건,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를 넘지 않고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조건이라면 이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동문을 다시 내리면서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 그다음에 세종 등등으로 이제 지금 다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뭐 저도 물론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긴 했는데 우선은 이게 어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좀 자부심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나 뭐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풀어나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경기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좀 말씀하신 한계, 딜레마가 뭐냐면 31개 시군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이제 예를 들어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광역이나 기초 단체들이 이제 따라가주는 형태가 되지만 경기도 의원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리고 또 경기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로부터의 어떤 협조, 그다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속적인 협의와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통학로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 관내에 단대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단대초등학교에 그 학교 앞을 가보면 굉장히 좁은 보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우선 둘이 가기가 되게 비좁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이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문승호라는 개인 도의원이 자격이 있지만 문승호 도의원 한 명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학교의 구성원들, 학교장님을 포함한 교직원들, 학부모, 학생 이분들의 동의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와 보도를 만지는 거는 또 지자체, 성남시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러니까 이 보도를 확장하고 싶은데 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또 지역 주민, 그다음에 성남시까지 이분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를 지금 한 세네 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안 되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단계를 넘을 것인지 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 결국에는 그 꾸준함, 끈질김, 뭐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 하나도 쉽게 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도 있고 주민분들도 있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물론 도의회라는 곳에서는 또 여러 정당이 또 함께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협치 분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상임위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논쟁적이거나 정쟁적인 것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끼리 무슨 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논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혹은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예산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떤 초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어서 뭐 이제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회의장을 들어갔을 때 네. 좀 첨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당 간에 이제 이견이 있고요. 또 정당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뭐 강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또 대립도 하는 것이 정치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또 정쟁을 통해서 또 이런 갈등을 또 다시 한번 해소하고 또 그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의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또 이번에 뭐 별도의 질문이지만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하고 또 보면 협치위원회를 이번에 또 출범을 했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역할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음. 앞으로 좀 어떻게 구도가 잡힐까요? 이제 이게 경기도하고 이제 양당 간에 이게 이제 그 협치위원회 출범을 해서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여기서 논의하자. 그러면 사실 뭐 우리 대표단이 이제 의원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들을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네. 경향인데요. 경기도 교육청하고는 이런 사례가 저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도 안에서는 두 축이거든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도 당연히 그 협치 대상에 들어와야 하고 우리 아이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같이 머리 맞대고 예산을 수립하고 또 가능한 것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한테 좋은 것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협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의원의 한 명으로서 또 교육위원으로서 또 지원하고 해야 될 것들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구 활동과 이제 주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뭐 중복되는 말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재개발들이 다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총 9개 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개 동은 이제 저쪽 서울공항을 지나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는 이제 제외하고 네. 벌써 이제 신흥 1, 수진 1은 이제 곧 이주가 시작될 단계에 와 있고요. 신흥 3동도 재개발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 다음에 수진 2동도 이제 재개발을 앞둬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뭐 가장 큰 거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고도 제한의 문제들도 있고, 뭐 이주 단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네. 또 그 분담금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뭐 이런 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 아이들의 어떤 뭐 안전, 그다음 교통 여건, 통학 여건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 차량이 이제 이 뒤에 복정 2지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차량들이 이제 계획상으로는 우리 이제 학교를 증축해야 되는데 그 증축할 때에 교문을 통해서 이제 공사 차량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안 된다. 우리 네. 아이들 가뜩이나 작은 아이들인데 초등학생들은. 근데 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그 비좁은 틈을 통해서 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LH도 같이 부르고 학부모님들하고 또 학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LH의 협조를 통해서 이제 공사 차량이 다른 쪽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도 이렇게 논의한 바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재개발과 공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이제 원도심 그리고 제 지역구 안에서의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참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 뭐 거기서 이주하는 시간까지 또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분들이 불만족스럽지 않고 모두가 좀 위민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뭐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지역 현안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주민들이 주로 많이 건의하는 민원이나 네. 그런 목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원도심의 특성이 계획이 없이 이제 이루어진 공간이 많거든요. 네. 보면은 중원수정이라고 하는 이제 원도심과 분당 판교라고 그 신도심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분당과 판교는 딱딱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적재적소에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원도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공원 하나조차도 넉넉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갈망, 체육시설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확보 요구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복정 2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옆에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 신흥초등학교 옆에. 네. 이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우리 이군수 시의원과 저도 성남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여기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문화체육 복합 공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시에서는 좀 반응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성남 시민이라면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역할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저는 이제 주로 만나게 돼서요. 학교별로 간담회들도 많이 잡고 있고 별도로 이제 면담이나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민원사항이 있으실 때는 이제 만나 뵙고 간단하게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요즘 의원님들이 워낙 다들 SNS나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SNS를 이용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정 매일매일 뭐 아마 이 ABN 인터뷰도 오늘 했다고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원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를테면 문승호를 응원하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거죠.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수백 명의 그 우리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도 매일매일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좋아하시죠. 그 전에 이제 그런 분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전엔 시의원, 도의원들 뭐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문승호 의원이 매일 올려주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네.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구나.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또 이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또 더 어떻게 하면 기대에 부응하게 될까? 쉴 때도 좀 죄스러운 마음 있죠. 뭐 주말에 뭐 일정이 없어서 저도 이제 애를 보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왠지 죄 짓고 있는 느낌? 네. 뭔가 또 나가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발견하는 어떤 저 스스로도 저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께 문성호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어떤 창구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이제 SNS 밴드, 뭐 카톡, 뭐 경우에 따라서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께 소통드리고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뭐 언제든지 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있으시면은 1대1로도 만나고 2대1로도 만나고 같이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그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하고 조금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비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선출해 주셔서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8개월 안 남았습니다. 8개월 이제 지나면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네. 제가 이제 해놨던 뭐라 그럴까요? 벌려놓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완결되길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의원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언뜻 말씀드렸지만 단대초등학교의 그 통학로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것도 제가 어쨌든 사분 뜨고 가는 걸 보고 싶고요.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여건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학교별로 돌면서 만들어놨던 것,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안정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과정마다 관심 갖고 해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는 이제 학교 폭력 관련돼서도 좀 뭔가 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성남에서 학교 폭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증가 추세, 전반적인 이제 증가 추세이기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 폭력 대응력 강화,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이제 연구 용역도 지금 네. 이제 착수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결과가 이제 올해 안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또 네. 우리 아이들을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장치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저한테는 과제로 남아 있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네.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와 보니까 참 여러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오셨거든요. 156분의 의원님들이. 성남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떤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농어촌 지역들 네. 그런 지역의 여건은 우리 성남하고 완전히 다른 여건인 것들을 보면 어쨌든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은 이 편차들을 어떻게 줄여서 거기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이런 대도시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선 이런 격차들이 좀 줄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가 30% 재원을 되면 지자체가 70% 되는 재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성남시야 뭐 경기도가 70% 되든 30% 되든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재정 여건들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격차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어떤 재원과 어떤 정책을 투여해서 그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개선할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이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제 31기 시군을 봤을 때는 그런 고민들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저도 청년 의원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잘 정착하고 또 일자리를 찾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네. 아이를 낳고 이 과정이 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뭐 그런 유행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4포 시대다, 뭐 7포 시대다, 그렇죠. 뭐 이런 포기하는 시대에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수능 봤을 때가 60만 인구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10만 명대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인구들이 잘 성장해서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고 그 인구들이 우리나라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깨진 것은 우리 너무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큼은 적어도 출생률도 늘어나고 청년들이 유입되고 네. 활발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인프라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일쪽 일대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물론 이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 용인, 그 다음에 수원, 화성, 평택까지 남부광역 철도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으시거든요. 제가 그 실제로 거기에 계신 분들은 교통 지옥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경기도지사한테 출퇴근 시간에 한번 그 판교 2벨리, 3벨리 쪽을 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어떤 교통망에 대한 여건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일대에 뭐 회사가 유입되거나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기 쉽지 않을 거다. 네. 일례로 여기를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로 확대해 보면 이런 곳들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결국엔 경기도를 유입시킬 것이고 그게 경기도가 타 시도와의 차이점을 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과 지역 주민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성남시의 수정 구민 여러분 3년 전에 저를 도의원으로 선출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100%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혹은 잘했다 자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저는 항상 우리 동네 청년이장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이장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치했습니다. 이제 4년 차 접어드는 이제 도의원이 되었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도 우리 수정구와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챙겨야 될 것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아직 제가 또 완결짓지 못한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마음가짐처럼 제가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 주민 곁을 뛰고 지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